2022년 9월 23일 금요일 지금 낮 12시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추분인데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공무원 생활을 쭉 이렇게 하면서 주로 외근을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 외근을 하면서 주로 오토바이를 많이 탔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이 기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거든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뭐 우산을 쓰고 갈 수는 없어요. 그 자전거는 이제 가면서 우산 쓰고는 얼마든지 가요. 그거는 뭐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건 한 손으로 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토바이를 타면서 우산을 써본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보면은 비를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날씨를 아주 이렇게 봅니다. 이거 덥고 춥고 바람 불고 비 오고 이런 게서 좀 민감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1년 중에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심하게 안 불고 춥지도 덥지도 않은 때가 언제냐 해보면은 정말 오늘부터 주분부터 한로까지 이제 10월 한 8일 9일까지 약 한 보름 요 기간이 1년 중에서 제일 날씨가 좋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 날씨가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높고 푸르고 비바람도 없고 춥지도 덥지도 않는 그런 날씨입니다. 정말 이런 날씨만 계속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뭐 그렇습니다. 어제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그 선묘낭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의상스님하고 선묘낭자에 대해서 얽힌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그 좀 창피스러운 이야기인데 의상스님께서 이제 합천 해인사라든지 부석사, 영주 부석사죠. 부석사 그리고 낙산사 이 세 절을 만들었다는 것을 좀 진짜 창피스럽지만은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 그 합천의 인사가 그렇게 유명한데 이제 불법성으로 보면은 이제 합천의 인사는 이제 법이죠. 팔만대전경에 있는 법 사찰이고 양산 통도사에는 이제 부처님의 살이만 있으니까 불사찰이고, 그 다음에 저 전라도 송광산은 스님들이 많이 배양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스님 사찰이다, 불법성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는 알았는데, 그 합천의 인사가 의상 스님이 만들었다는 것은 어제 처음 알아가지고 정말 창피스러웠습니다. 그건 모르는 게 있지 없잖아. 그런데 그 이제 의상 스님 하고 이제 관련된 그 어떤 그 여성하고의 문제는 좀 전에부터 어렴풋하게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당나라 때 통일신라 때니까 의상 스님이 있을 때는 그 이제 그게 이제 원효하고 같이 이제 유학을 가다가 원효는 그 뭐야 그 굴에서 그 해올 바가지에 담긴 그 물을 마시고 일체가 유심조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고 나는 당나라 가서 가봐야 하고 더 배울 것도 없다 해가지고 가지는 않았고, 의상스님은 가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의상스님께서 그 이제 중국에 가서 당나라에 가서 이제 그 탁발을 하다가 어떤 여자를 만났다고, 처녀겠죠. 낭자를 만났는데 그냥 먹어야 되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 어떤 여성이 그 처녀가 그 낭자가 의상스님의 한번 모습을 보고, 쉽게 말로 이제 뭐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뿅 가가지고 말이지 엄청 사모하고 이래가지고 그 용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대충 알고 있거든요. 너무 사랑한 거야. 그러니까 저 패트킴의 그 노래 보면은 그 가사가 있다고. 초우 보면은 초우 그 가사도 보면은 그 이화여대생의 죽음에 관련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노래가 아주 그 우리한테 감명을 많이 줘요. 너무나 사랑했기에 너무나 사랑했기에 아이고 이런 노래라도 좀 이렇게 좀 많이 부르고 이랬으면은 뭐 그리고 뭐야 남자답게 말하리라 안녕이라고 뜨겁게 안녕이라고 이런 노래도 가사가 좋아요. 이런 노래라도 좀 부르시면은 그 남녀간의 치정 문제를 가지고 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어떤 여자 집에 그 예비 장모가 될 사람 집에 찾아간다, 처형을 어떻게 예비 처형이 되시는 분한테 찾아간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거는 말이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그게 또 이루어지지 못할 그런 사랑에 대한 노래가 오죽이나 많느냐고. 그렇게 노래도 듣고 한번 부르기도 하고 이러면서 부르고 상대방의 그래 행복을 빌자 사나이라면 이 라우나 선생님의 노래단 말이에요. 차라리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가사가 그래요. 그래도 행복을 빌자 사나이라면 그래 아이고 이렇게 행복을 빌어주고 말이지. 그 사람 잘되도록 기원을 하고 단테를 쓴 단테를 쓴 단테가 그 신라곤을 썼지 아마. 그러니까 그 베아트리체라는 여성을 한번 보고 일생에 한 번 이 사람을 딱 봤다고 보고 한 번 뭐 대화도 한 적도 없어요. 그냥 멀리서 한 번 딱 보고 이 사람이 뿅 간 거야. 그래서 한평생 그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잊지 못하고 신곡이라고 단테의 신곡이지 신라곤이 아니고 그 작품을 썼어요. 그리고 참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지. 왜 이렇게 뭐 찾아가고 뭐 스토커라 그러나? 지금 어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지 일본 기시단가 기시단지 이 사람 만나려고 말이지 막 치근덕거리게 말이지 스토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겨우 한 30분 정도 이렇게 뭐 태극기나 일본기도 없이 그냥 정상회담이 아니지. 그거는 국기가 있어야 정상회담인데 국기도 없이 그냥 이렇게 했었을 때에 그 언론이 그러더라고. 스토커식으로 남이 싫다는 걸 계속 이렇게 지근덕거리는 거. 그런 식으로 회담을 억지로 한번 했다던데 여자가 남자가 그러면 안 되거든. 남이 싫어하는 행위를 하면 되냐고. 그게 무슨 놈의 사랑이냐고. 딱 판단해가지고 저 사람이 내를 싫어한다.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하지만 저 사람이 내를 싫어한다면 깨끗하게 미련을 버리고 말이지. 그 사람의 행복을 빌고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그런데 의상 스님을 이렇게 본 선묘낭자인가? 그래 나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 하면은 그 낭자가 의상 스님을 한번 보는 순간 그 스님의 이제 참 진짜 거룩한 모습이지. 이제 어떤 말하자면은 시공간이 끊어진 그 자리를 이렇게 그 스님의 얼굴을 통해서 이렇게 보았다고도 할 수 있겠어요. 부처님의 그 거룩한 모습 32인상 80종호가 있다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고 반해가지고 말이지. 결국 이제 의상 스님을 계속 지켜주는 그런 용이 되었다. 나는 그 정도만 알았는데
어제 총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그 한국 이제 신라까지 따라와가지고 영주 부석사를 짓는데 물주 역할을 했다 하더라고. 돈을 막 댔는가 봐. 그 이야기는 처음 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다시 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총장님께서 이제 하신 그 유튜브 강의에 댓글을 있는데 보니까 그 도마라고 하는 분 같으면 아마 김장훈 박사님이 아마 맞지 싶은데 모르겠어요. 그 화요대담 때 김장훈 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분이 댓글을 달은 것 같더라고. 볼 때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전생이 의상스님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나는 그 뭐 의상이라든지 원효 스님이라든지 또 기타 이제 우리 선천에 뛰어나신 분들 장자방이라든지 그 초안지에 놓을 때에 한나라 한고조를 도와가지고 천하를 통일하게 한 그 꾀돌이 장자방이라든지 뭐 하여튼 인류 역사상 뛰어나신 분들 고성대덕 그리고 최치원 씨 같은 학자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환생을 하고 환생을 해가지고 지금 딱 모였는 데가 국가혁명당 우리 그 당원으로 나는 그래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원효나 최근에 이제 돌아가신 탄원 스님이라든지 이경 박사님이라든지 그 청담 스님이라든지 이런 고성대덕들이 많이 있다고. 뭐 한경진 목사 같은 분도 아주 그 훌륭하신 목사님이시에요. 이런 분들도 다시 환생해가지고 국가혁명당 당원으로 지금 있지 않는가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의상스님 같으면은 그 화엄 일성 법궤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대단한 그 작품인데 이런 분들은 지금 환생해서 지금 허경영 총재님을 이렇게 옆에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칸보이하는 적극 지지하는 그런 열성당 우리 참 지지자들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그거는 아니잖아. 지금 이제 내 생각으로는 말이지.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죠. 한 30%, 뭐 10몇 프로 좀 이랬는데 나머지 70%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황인데 의상 스님이었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이제 긴가민가 하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총재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제 방편령도 있고 이러니까 세월이 좀 더 지나가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나는 그 이름은 밝힐 수 없고 어떤 분이 있다 이러면은 자기 부인이 뭐 주가 조작을 해서 나 누구라고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그리고 참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돈을 벌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버는 과정에서 사람이 죽어나간 사람들도 많아요. 억울해서 화가 치밀 올라가지고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징역을 억울하게 살고 그러한 여자가 이제 그래가지고 돈을 버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 여자 옆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장가를 갔단 말이야.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런 벌은 재산에다가 먹고 자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 사실을 자기가 알았을 때에는 참여를 해야지. 그리고 자기 아니더라도 할 사람이 어떤 직에 있든지 뭐 그 사람이 장관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뭐 대학 교수든지 심지어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딱 사표 쓰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참여하고 뉘우치고 그것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일단 뭐 의상스님의 그 댓글이 그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힘드는데 많은 세월이 지나가 보면은 뭐 이해가 될 날이 있겠죠. 뭐 안 되면 할 수는 일이고 실제로 총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는지 뭐 하셨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인지 그거는 이제 좀 마음속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의상 스님 그 하고 같은 동윤배 시대에 있었던 분이 이제 원효 스님이고 이랬는데, 예, 그건 그렇고 저게 원효 스님의 업적이 뭐냐니까, 원효 스님이 있을 때에 아마 그 불교도 이래 보면은 분파가 굉장히 많았던가 봐요. 뭐 지금 현재 기독교에도 지금 분파가 굉장히 많거든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있고, 장로교 안에서도 뭐 고신파, 합동파, 통합파 이래 있고, 그 분파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입니다. 하면 몇백 개, 하면 몇천 개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신라 시대 때 원효가 살아 있을 때에 불교의 종단이 이렇게 많았던가 봐요. 그런데 그것을 원효 스님이 어느 정도 하나의 통일을 시키지 않았나, 이런 말을 내가 얼핏 배웠는데 확실치는 않아요. 그 들은 지가 오래되니까. 하여튼 불교에 대한 그런 어떤 모든 것을 통합을 한 그런 그 업적이 커요, 원효 스님이. 그거는 내가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저게 어떤 사람은 말이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걸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을 못 느낀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지금 이리 오느냐, 그렇게 하면은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거는 좀 쉽게 말해서 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좀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다 하면은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많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근데 내 같은 경우는 기독교의 문제를 아주 이제 깊이 이제 그 관찰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었다고. 만나보고 싶고, 또 하늘에 가가지고 맨투맨으로 1대1로 딱 만나가지고 한번 묻고 싶었어요. 정말 묻고 싶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지금 또 한마디 하고 싶은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잘못 말하면은 엄청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마치 내 같은 사람한테 피카소 그림 피카소라든지 마네, 고호, 이런 분들의 작품은 최하가 1000억입니다. 한국 돈으로. 최하가 1000억. 그런데 내한테 그 1000억짜리 미술 작품 주면은 나는 그 쓰레기통을 넣어버리지. 나는 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뭐 내한테 뭐 피카소 작품을 하나 줘봐야 뭐 집에 걸어 놓을 때도 없고, 걸어 놔봐야 이해가 안 돼요. 솔직한 말로 말이에요. 고호의 작품을 내한테 준다 하더라도 나는 그 쓰레기통이, 나는 그거 보면 어떻게 해가지고 재활용 봉투에다가 몇 단계로 쪼개가지고 넣느냐 이 생각이지, 그거 뭐 걸어놓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근데 그거는 한 1000억 정도 하거든요. 미술작품 그 비싼 거는 1000억 이상이에요. 그렇듯이 내가 하는 말은, 이런 말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오해를 낳고 이러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하고 싶지만은 참은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과 맨투맨으로 만나고 싶은 건 확실한 사실이거든. 만나가지고 그 대화하는 내용이, 내가 좀 시간 되면은 나중에 이제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세계 통일하고 난 이후에는 내가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만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불교에서는 이게 흔한 하도예요. 부처를 죽여라 이런 말이 있어요. 불교의 공안이에요. 그 하나의.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일반인들은 그래 받아들이기가 좀 많이 힘들죠. 지금은 아까 원효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중국에 여러 가지 이제 불교의 분파가 많았는데, 그 이영 박사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은, 그 어떤 사람은 코끼리가 하나의 전체 불교의
가르침이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만 잡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꼬리를 잡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앞다리를 잡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뒷다리를 잡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이제 그 등짝을 잡고 논을 했는데, 원효는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다 꿰뚫어 봤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듯이 지금은 우리나라에 불교는 원래 이제 통일신라 시대 그 이전부터 이제 이거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신라 시대 때 들어왔잖아요. 들어오고 고구려, 백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고려 때는 아주 불교가 왕성했잖아요. 그 불교라는 그 뿌리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유교가 또 들어왔고 거기다가 또 한 200년 전에는 기독교가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세계가 짬뽕이 된 거라고. 또 그 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신교가 또 있고 우리나라 원바탕이 기독교, 불교, 유교가 있기 전에 또 이제 신도가 또 있으니까 칠성님을 이렇게 믿는다든지 이런 바탕 위에 기독교가 들어왔다고. 그럼 우리나라의 기존 신교,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유교, 기독교, 심지어는 강정산까지 돌아 있는 상태라고. 강정산은 뭐 우리나라 토종이지만은 그러니까 한 몇 개냐 하고. 원래 우리나라의 이제 이제 조상님들이 단군 시대 때부터 믿었던 어떤 신교가 있고, 그 다음에 불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오고, 또 강정산의 가르침이 또 있고, 이 5개가 짬뽕으로 있는 거라고, 지금. 근데 이것을 뭔가 하나 이제 통일시키는 거야. 근데 이제 통일을 시키는 것이 과업이지, 지금. 현재 이 시대에 과업이 그렇다고. 그게 이제 그 모든 종교가 통합되는 과정, 이것이 초종교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허경영 총재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된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 이해찬 씨가 그 1952년생이더라고. 임진생이고 정치인으로서는 같은 임진생 용띠단 말이에요. 유교 사변 나고 다음에 태어났으니까. 그게 이낙연 씨도 임진생이고 용띠고, 연예인으로서는 그게 양희은이하고 영화배우 안성기 씨가 용띠고 그래요. 임진생. 원래 이제 보면은 내보다 4살 많으니까 71예요. 71. 그런데 뭐 이해찬 씨는 이해찬 7선 의원이더라고요. 놀랐어요. 뭐 국회의원 한번 하기도 힘드는데 7번이나 했으니까 13대, 14대, 15대, 16대, 17대, 19대, 20대 이렇게 7번 했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대학교 다닐 때에, 서울대학교 다닐 때에 자기 아버지께서 이제 일제시대 때 대학교까지 놓은 사람이니까 굉장히 지식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께서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는데 적극 아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인도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아버지가 멘토다 이 말이지.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을 보는 그 시야가 조금 내가 볼 때는 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그 국무총리까지 한 사람, 국회의원 7선이 박정희 대통령을 보는 시각이 좀 제대로 못 모르는 것 같더라고. 첫 번째가 정전이단 말이에요. 정전 바로 봐야 된다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난 그 과정, 태어난 성장하는 과정, 그 의식 구조, 어떻게 살아왔고 이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행복을 위해서 처절하게 고통을 했는가, 이것을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 여하튼 뭐 그건 그렇고, 이해찬 씨가 이제 그 30대, 20대에서 30대는 뭐 목숨 걸고 민주화 운동을 한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 자기가 잡히기만 하면은 그냥 청송교도소 그런 데 가서 푹 썩어야 된다고. 원래 그 1980년 5.18 조치 때 김대중 대통령 그 당시 이제 총재하고 같이 구속된 사람이에요.
그것도 아주 특수한 데 끌려가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1987년 6월 항쟁으로 해내가지고, 군부가 손을 들어버리니까 그때 자기가 살았다 하더라고. 아이고, 이제는 내가 도피 생활을 안 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민주화의 공로가 있다고 보니까, 또 국회의원이 계속 당선되다 보니까, 뭐 자기는 대한민국에서 안 해본 게 없잖아요. 민주당 대표, 뭐 서울부시장, 뭐 국무총리까지 했고, 뭐 그랬는데, 하여튼 뭐 그러면서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도 이제 다 나름대로 회원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민주화 운동하면서 그 깜빵 간 사람이 내보다 3살 적은 그 유시민이라고, 저기 돼지띠거든. 기회생인데, 뭐 이런 사람도 다 장관 자리 다 했고, 이제 이런 시대가 이제 마감이 된다고. 민주화 세력도 마감이 되고, 이래 하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새로운 세대가 오는데,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통합되는 이 시대단 말이에요. 영성 시대가 열린다, 이 말이죠. 선천의 쌍극 시대는 가고, 후천의 이제 정력 시대가 이제 지금 열리기 일보 직전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 이야기 좀 할만하니까 26분 되고 그랬는데, 요즘은 다시 그게 삼삼 공약을 좀 이렇게 읽습니다. 읽다 보니까 신인님의, 허경영 총재님의 그 엑기스가 삼삼 공약에 다 그 표출이 되어 있으니까, 뭐 인삼, 뭐 녹용, 뭐 기타 뭐 몸에 좋은 뭐 오메가 3인가 뭐 이런 거 먹는 것도 몸에 좋겠지만은, 삼삼 공약을 이렇게 읽고 암송하고, 늘 암송하고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고 이렇게 하면 몸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힘도 넘쳐나고 말이지. 그리고 오늘 보니까 국가에서 보장한다는 것이 3가지가 있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아래 보니까 발명대왕이 있더라고. 한 2200개를 발명한 사람이 있던데, 이름이 알았는데 잊어버렸어요. 이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니까,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발명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래가지고 사하라 사막이 미국 영토보다 큰데, 그것을 사막에서는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데, 거기서 자기가 이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특허 같은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 대단하지. 바닷물을 또 식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지금 현재 기장에 담수화 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원가가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바다 위에 떠 있는 모든 이 오염물질 이런 것을 싹 정화할 수 있는 그런 특허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방석에 앉을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돈을 다 끌어 당길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 우리 허경영 총재님의 지지자라고 그러더라고. 아마 이런 분이 와가지고 이제 부천 성경 세계는 환경이 이제 깨끗해야 되고 좋아야 되는데, 이분이 큰 역할을 하실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특허를 내고 이렇게 아이디어가 퐁퐁 솟아오릅니까? 그러니까 천심을 가지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 마음을 이렇게 남 잘 되게끔 하는데 그런 마음을 자꾸 쓰니까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해찬 전 국무총리 7선 의원이고 민주당 대표를 했었던 분도 자기가 국회의원을 맨 처음에 할 때 13대 때부터 했거든요. 노무현도 13대 때부터 했는데, 그때 자기는 이제 자기가 진짜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이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오야지가 이제 자기 대빵이 김대중 총재니까, 김대중 총재를 이제 그 당시에는 전국구로 나왔으니까 자기가 한 표라도 더 받아야 김대중 총재를 국회의원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보다도 김대중 총재를 국회의원으로 줘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앞질러가지고 선거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다더라고요. 그래 하다 보니까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고, 한 번도
7번 나와가지고 7번 다 당선된 사람이에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는 말하면 김대중 총재를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뛰다 보니까 자기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건 망고불변의 진리죠. 남을 잘 되게끔 해주면 자기가 잘 되는 거는 망고불변의 진리고, 아까 특허 낸 사람들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남을 잘 되려고 하니까 그렇게 자기가 잘 되고 아이디어가 팡팡 솟아오른다 이 말이에요. 그건 그렇고, 이제 삼성공약을 보면은 나는 이제 요즘 최근에 딱 그 삼성공약 중에서 세 개가 눈에 띄더라고. 뭐냐니까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것이 딱 세 가지가 있더라고. 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더라고. 이제 첫 번째가 이제 27번째가 장기혁명인데, 우리나라에서 장기가 이제 없어가지고 기다리다가 장기혁명은 뭐냐니까 장기가 부족하여 기약 없이 기다리다 죽어가는 수많은 환자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장기를 확보하여 1년 이상 대기하지 않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한다 이랬다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국민들의 생존권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한다 말이에요. 대단하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안전한 유기공법으로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농약식품을 폐지하고 무공해 미생물 농약을 생산하는 미생물 농약으로 전환하여 안전한 유기농 재배 작물로 식품과 식수의 안전을 국가가 보장한다 이 말이야. 안전한 유기농 재배 작물로 식품 먹는 것과 식수를 국가에서 보장을 한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제 보니까 나는 이제 직장 의료보험을 막 내는데 끝났는 줄 알았더만은 그게 아니고 내가 공무원 연금을 좀 받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뭐 돈을 좀 얼마 더 내라는 그런 안내장이 왔더라고. 뭐 국가에서 시책이 그러니까 안 내면 안 되잖아요. 아마 공무원 연금에서 자동으로 떼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때까지는 의료보험이 말이에요. 거기 자기 자녀가 이제 회사 다니거나 그렇게 하면 자기가 뭐 재산 직장을 다닌다 하더라도 자기 봉급에서는 추가적으로 떼는 게 없었다고. 공무원 연금에서 추가적으로 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제 거기 3천만 원 이상은 뭐 얼마 전부터 뗐다 그러더라고. 나는 이제 어제 처음 했어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나라 예산과 한 600조 중에서 의료보험공단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병원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니까 식품과 식수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류들의 평균 수명이 자꾸 늘어간 것은 물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옛날에는 수돗물이 없었거든, 옛날에.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장티부스라든지 뭐 패스트 이런 병이 돌면은 그냥 그대로 다 죽어버렸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식수는 이제 정수장에서 깨끗하게 처리를 해서 수돗물을 먹으니까 이렇게 수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식품은 농약 친 것을 많이 먹는다고. 그래서 총리님께서 대통령 되고 나고 난 이후에 이제 유기농, 그러니까 미생물 농약 공장을 설치해서 안전한 유기농 재배 작물로 식품과 식수를 국가에서 보장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깨끗한 식수, 그리고 깨끗한 식품과 식수를 먹음으로써 병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보면은 배당혁명인데, 배당혁명에서는 뭐냐니까 모든 국민이 최소한 중산층이 되는 그런 중산층의 생활을 보장한다 그랬다고. 그리고 총리께서는 보장하는 게 3개가 있단 말이야. 대통령이 되면은 전 국민을 보장하는 것이 첫 번째가 이제 배당혁명에서
그 1년 국가 예산에서 50%를 전략해 가지고 18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매월 150만 원의 국민 배당금을 줌으로써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 되는 모든 국민이 중산층의 생활을 보장한다 그랬단 말이야. 모든 국민이 중산층의 생활을 보장한다. 그리고 21번째가 농약혁명인데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농약 공장은 폐지하고 무공해 미생물 농약을 생산하는 미생물 농약 공장으로 전환해서 안전한 유기농 재배 작물로 식품과 식수를 국가에서 보장한다 그랬다. 세 번째로는 이제 국민들의 생존권과 행복 주거권을 보장한다 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고. 실제로 말해서 지상 선경세계, 극락정토, 대동세계, 새하늘, 새 땅이 위대한 한 분의 정치인이 옴으로써 해결이 된다. 이 허경영 총재님이 옴으로써 이 세상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도 훌륭한 일을 했고, 그러나 이제 그분들은 다 회원을 했으니까 장관도 해보고 뭐 국무총리도 해보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해보고 자기 나름대로 실컷 다 회원했다고, 충분하게 보상을 다 받았다고. 그런 세대는 이제 끝이 나고, 자본주의도 끝이 나고, 공산주의도 끝이 나고, 제3의 중산주의가 이제 펼쳐진다 이 말이죠. 근데 가까워요. 가깝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이 23일이니까 다 외울 수는 없고 23일 같으면은 23번이 어음혁명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으로부터 받은 어음은 즉시 어음보험공사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고, 어음 발행 기업은 어음 보험에 들게 하여 어음 부도를 차단한다. 상당히 삼성 공약을 외우니까 다 외웠다가 다 잊어버렸다가 또 다 외웠다가 다 잊어버렸다가 다시 이제 또 외운다고 하니까 읽을 때마다 힘이 팍팍 생겨요. 힘이 팍팍 생긴다고. 한번 읽어보세요. 허경영 총재님의 정신이 그게 녹아있고, 허경영 신임님의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단 말이에요. 만드신 분이 그 힘이 거기에 삼성 공약에 있기 때문에 소리내서 읽어보라고. 그러면 그게 엄청난 천지의 그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삼, 녹용 먹는 것도 좋지만은, 오메가3 먹는 것도 좋지만은 삼성 공약이 오히려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해봅니다. 허경영